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 9단원 미래와 지속가능한 삶 세 번째 미래 지구촌의 모습과 내 삶의 방향이라는 내용 한번 오늘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의 마지막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많은 내용들을 배워봤는데 마지막에 있는 이 내용은 미래 사회엔 어떤 모습이 될까라는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미래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런 두 가지 예측 모델까지 한번 짧은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은 여러 연구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모델들, 연구 방법들을 만들어 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거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미래 예측을 연구하는 모델, 연구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전문가 합의법. 요거는 다른 말로 델파이 기법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예측을 해보는 시나리오 기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주제에 따라서 어떤 걸 쓰기도 하고 더 맞는 거를 그 다음 두 개를 같이 쓰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미국이 북한의 어떤 핵 도발에 따라서 시나리오 A, B, C를 준비해서 다음에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지, 모든 국가는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고 뭐 전쟁이나 테러, 뭐 경제 상황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을 예측하고 시나리오대로 어느 정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측을 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래야지만 불안정성을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회를 공부한다는 건 지금의 현재 사회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위험을 최소화해야지만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이 두 가지 예측 모델이 나온 거고요. 자, 일단 보면 전문가 합의법, 델파이 기법은 각 분야 전문가에게 설문을 계속 반복합니다. 문제를 계속 물어보고 해가지고 특정 주제에 관해서 전문가 집단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전문가 집단의 합의를 도출해내는 방식. 자, 특정 주제에 관해서 다양한 분야 연구자들이 계속해서 설문을 하고 얘기를 하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중간 지점에 어떤 해결 방안이 생기겠죠. 그런 식으로 뭔가 해결 방안을 찾는 것, 그게 바로 델파이 기법이고요. 시나리오 기법은 시나리오를 쓰는 겁니다. 말 그대로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미래에 이런 단계별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여러 개의 미래를 가정해서 이렇게 대비를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이 두 가지는 그냥 이름만 기억해 보시고 구분할 정도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그럼 본격적으로 미래 사회는 어떤 모습이 될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늘 그 여태까지 수업 중에 다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미래 사회는 국가 간의 협력과 갈등이 둘 다 증가하는 사회인데요. 일단 국가 간의 협력이 증가하는 측면에서 보면 경제적으로 자유무역 시대이기 때문에 서로 연관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상호 의존성이 매우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한 국가의 경제적인 피해가 다른 국가의 경제적인 피해로 도미노처럼 이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후변화 같은 지구촌 전체의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구 전체가 협력을 해야만 한다 라는 어떤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가 간의 갈등이 좀 더 심해질 것이다. 이게 둘 다 동시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협력이 어떤 측면에서는 강화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갈등이 증가할 수 있다. 동시에 나타난다는 건데, 경제적으로도 경제적인 상호 의존성이 증가하면서도 자유무역을 바탕으로 서로 경쟁은 또 늘어나는 겁니다. 쟤랑 나랑 관련은 깊지만 스스로 경쟁, 라이벌인 거예요. 그런 관계가 이제 앞으로 더 심해질 거다라는 측면이고요. 두 번째는 자원이 더 귀해질 거기 때문에 자원 개발을 둘러싸고 갈등이 더 심해질 것이다. 우리 지난번에 자원 개발을 둘러싼 문제점, 이 갈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더 심해질 거다. 왜냐면 자원은 더 고갈되고 인구는 더 증가하니까, 이런 내용이 이제 한 측면에서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미래 지구촌의 모습은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변화입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네 가지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 그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죠. 집에서도 냉장고, TV 이런 거, 전등 전부 다 인터넷으로 연결돼가지고 말 한마디면 다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공간과 사물, 데이터가 모두가 다 이제는 연결돼서 앞으로는 지금과는 조금 더 다른 인터넷을 이제 중심으로 한 사람과 물건 간의, 사람과 사람 간의 여러 가지 연결이 더 증가하는 초연결 사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두 번째는 정보의 고도화인데요. 그 정보가 사람들한테 많이 퍼지고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사람들이 국가의 정책 결정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시민 참여가 활발해질 것이다. 그래서 개인들이라고 할지더라도 그 유튜브처럼 엄청나게 많은 구독자가 쌓이게 되면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질 수가 있죠. 500만 구독자가 있는 유튜버는 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또 엄청나게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다룬 겁니다. 정보의 고도화라는 게. 그 다음 세 번째, 교통수단의 발달인데요. 이거는 이제 요즘에 드론 같은 거 있죠.
어떤 곳에서는 이제 드론으로 그 택배 배달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하이퍼루프라는 건 진공 상태 그 자기부상 열차를 통해서 그 관 같은 데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를 말하는데 이제 이건 아직 개발이 안 된 상태고 근데 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지금 가장 많이 되고 있는 게 자율주행 자동차죠.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도 이미 기술은 있지만 그 주변 차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다 같이 있어야 서로 안전하게 자율주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측면에서 조금 더 이게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미 요거는 거의 시험 운전을 하고 있기도 하고 이제 거의 이제 상용화된 단계입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교통수단이 지금보다 더욱더 발달할 것이다. 그래서 시공간의 제약이 더욱더 축소될 것이다. 지금보다 훨씬 더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또 생명공학 기술 발전도 빼먹을 수가 없죠. 자, 유전자를 다루는 기술이 아주 늘어나면서 우리 줄기세포 같은 거 있죠. 내가 간이 안 좋아요. 그럼 간을 내 유전자를 바탕으로 똑같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만들어진 간을 이식하는 거예요. 사람의 장기랑 똑같은 걸. 유전자 기술이 그런 거죠. 그래서 개인 맞춤형 치료, 그 다음에 예전에는 이제 난치병으로 불렸던 어려운 질병들에 대해서 유전자 기술이 더 발달하면 자, 그런 질병의 원인도 해독할 수 있고 그 해결 방안까지 내놓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난치병 치료도 가능해질 것이고. 그런데 생명공학이 그만큼 발달하면 이미 복제 동물들 다 만들잖아요. 근데 사람도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이 만들어서 그 사람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지? 상당히 복잡한 도덕적인 가치의 혼란 이런 것들이 올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만들어서 그럼 새로 만들어진 그 복제 인간은 얼마만큼의 인권이 주어지는가 여러 가지 복잡한 인간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윤리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복잡한 것들이 이제 미래 사회에는 나올 수 있다라는 내용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자, 오늘 수업은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통합사회 수업은 미래 사회를 어떤 식으로 예측할지 그리고 그 예측된 모습은 대강 어떤 내용들인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동안 통합사회 노트필기 수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